매일 쓰시는 웹브라우저 있잖아요. 이 도구가 지금 정말 근본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단순하게 웹서핑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정말 똑똑한 AI 비서처럼 뭐랄까 복잡한 작업까지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AI 브라우저 시대가 진짜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2025년 10월 27일의 모든 메모, 또 AI 브라우저 경쟁, 커멧 대 챗GPT 아틀라스 분석, 그리고 AI 브라우저 비교 보고서 PDF 파일까지. 네, 이 세 가지 소스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아주 흥미로운 AI 브라우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경쟁자들이죠. 퍼플렉시티의 코멧하고 오픈 AI의 챗 GPT 아틀라스. 네네. 이 둘을 좀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해보고요. 또 그 웹 생태계의 거인이죠. 구글은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기능이 뭐가 더 많다 이걸 넘어서요. 이 두 AI 브라우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 또 그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뭐랄까, AI 브라우저 전쟁의 본질을 파악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코멧하고 아틀라스,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시작해볼까요? AI를 브라우저에 통합하는 방식, 그게 시작부터 다르다고요? 정확합니다. 네. 설계 철학부터가 달라요. 퍼플렉시티 코멧은 소위 AI 네이티브 방식이라고 하죠. AI 네이티브? 네. 브라우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생성형 AI 어시스턴트를 그냥 중심에 딱 놓고 설계를 한 거예요. 브라우저 자체가 하나의 큰 AI 에이전트처럼 작동해서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브라우저 자체가 그냥 AI 두뇌를 가진 셈이네요. 그럼 아틀래스는 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픈 AI의 아틀라스는 인터페이스 확장 전략, 이게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강력한 기존 챗 GPT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네네. 그걸 브라우저 환경으로 가져와서 확장하고 통합한 형태예요. 챗 GPT를 웹서핑할 때 옆에 있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브라우저 메모리 같은 기능으로 이 동반자 역할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아하, 비교가 되네요. 코멧은 브라우저 자체가 AI 에이전트, 아틀라스는 브라우저 옆에 AI 동반자. 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확 와닿는데요. 이 설계 철학 차이가 실제 사용 경험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기능이 몇 개 더 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사용자가 AI랑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라우저라는 도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에 대한 두 회사의 근본적인 비전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비전의 차이. 네. 예를 들면 코멧은 사용자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좀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아틀라스는 사용자가 챗 GPT한테 명확하게 지시하고 대화할 때, 그럴 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죠. 야, 정말 속행용 관점이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기능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낄 만한 게 정보 요약 기능일 텐데 코멧의 원클릭 요약, 이건 어떤가요? 코멧의 가장 직관적인 강점 중 하나죠. 웹페이지만 아니라 PDF 파일,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까지도요. 그냥 보고 있다가 버튼 한번 딱 누르면 핵심 내용을 바로 요약해 줍니다. 와, 클릭 한 번에요? 네, 속도가 엄청 빠르고 자동적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웹페이지 전체를 그냥 즉각적으로 파악하려는 그 AI 네이티브 철학이 잘 드러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빠르고 간편한 거 좋아하시면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반면에 아틀라스의 요약 방식은 대화형이라고 하셨죠? 네, 좀 다른가요? 맞습니다. 아틀라스는 사이드바에 항상 챗 GPT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옆에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듯이 이 페이지 요약 좀 해줘 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는 방식이에요. 아, 직접 물어보는군요. 네, 특정 텍스트를 선택해서 요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서 더 깊이 있는, 뭐랄까, 상호작용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한 거죠. 챗 GPT의 그 강력한 대화 능력을 브라우징 경험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군요.
즉각적인 자동 요약이냐 아니면 내가 능동적으로 대화하면서 맞춤 요약을 얻느냐. 이건 정말 사용자의 정보 소비 스타일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어요. 당신은 어떤 방식이 더 끌리시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쩌면 AI 브라우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기능. 바로 자동화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오픈 AI조차 이걸 AI의 킬러 기능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AI가 당신을 대신해서 웹상에서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해주는 사용자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단계를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비행기표 예매하려면 여러 사이트 열고 날짜, 시간 입력하고 좌석 고르고 결제 정보 넣고 이 과정을 다 직접 했잖아요. 네, 복잡했죠. 근데 이제는 AI한테 그냥 다음 주 금요일 오후 인천 출발 도쿄행 제일 싼 비행기표 예매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개인 비서가 생긴 느낌이겠는데요? 그럼 코멧은 현재 어떤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코멧은 이미 꽤 다양한 기본 웹 작업들을 자동화해주고 있어요. 자력을 보면 이메일 초안 작성 도와주는 거, 구글 캘린더 같은 일정 관리 도구랑 연동해서 회의 일정 제안하고 예약하는 거, 웹사이트에 그 복잡한 양식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 같은 것들이요. 오, 꽤 많네요. 네, 특히 흥미로운 건 쇼핑 기능인데 여러 온라인 쇼핑몰 상품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요약해주고 사용자가 이걸로 살래 결정하면 구매 과정까지 자동화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이야, 정말 다재다능한데요. 그럼 아틀라스의 에이전트 모드는 어떤가요? 이건 아직 프리뷰 단계라고 하셨는데. 네, 아틀라스의 에이전트 모드는 지금은 프리뷰 상태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드를 켜면 챗GPT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브라우저 탭을 자기가 막 열고 웹사이트 버튼 클릭하고 텍스트 입력하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최 GPT가 직접이요? 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찾은 레시피 보고 필요한 식자재 목록 쫙 뽑아서 온라인 마트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까지 완료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 회사 내부 문서를 읽고 중요한 내용 요약하고 관련 데이터 합쳐서 보고서 초안을 쓴다거나 이런 고도화된 작업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허. 들어보니까 두 브라우저 다 자동화라는 목표는 같은데 현재 구현된 방식이나 범위는 좀 차이가 있네요. 코멧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본 자동화 기능이 강점이고 아틀라스는 아직 프리뷰지만 에이전트 모드를 통해서 훨씬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작업을 처리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물론 아틀라스의 에이전트 모드가 아직 프리뷰라는 점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한계점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코멧이 더 폭넓은 자동화 기능을 바로 제공하지만 앞으로 아틀라스의 에이전트 모드가 정식으로 완성되고 나면 챗 GPT의 그 강력한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이 에이전트 기능의 완성도가 앞으로 두 브라우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플랫폼 지원 전략도 좀 보죠. 어떤 운영체제에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차이점이죠. 네, 맞아요. 시장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코멧은 처음부터 맥OS랑 윈도우즈 버전을 동시에 딱 내놨어요.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이죠. 네, 양쪽 다.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빨리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기존에 크롬 쓰시던 분들, 그 확장 프로그램이나 북마크 같은 거 가져올 수 있게 해서 전환하는 데 불편함도 좀 줄였고요.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네요. 반면에 아틀라스는 시작이 발랐죠. 선택과 집중 전략, 혹은 생태계 중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맥OS 먼저. 네, 애플 플랫폼의 충성도 높은 프리미엄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피드백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브랜드 이미지 관리나 좀 통제된 출시 경험, 이런 걸 중시하는 오픈 AI의 성향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윈도우즈나 iOS, 안드로이드 버전도 계획 중이라고는 합니다. 코멧은 속도랑 넓은 사용자 기반 확보, 아틀라스는 초기 품질 관리랑 점진적인 확장,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당신께서 지금 윈도우즈 PC를 주로 쓰신다면 현재로서는 코멧 말고는 딱히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아틀라스 초기 접근성 제한은 분명 사용자 확보 측면에서는 좀 약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윈도우즈 사용자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주로 쓰시는 분들은 아틀라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코멧 같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상황이죠. 비교의 마지막 꼭지인데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데이터 처리 문제입니다. 이거 민감하죠? 내 브라우징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막 쓰이는 거 아닌가 걱정될 수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틀라스는 이 부분에서 사용자를 안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브라우징 내용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고요. 사용 안 한다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별로 챗 GPT가 접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요. 원하면 언제든 브라우징 기록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군요. 코멧의 접근 방식은 좀 다른가요? 코멧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요. 사용자의 브라우징 기록이나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자의 기기,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 안에서 분석을 해서 개인화된 검색 추천이나 기능 개선에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컬에서요?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로컬 분석을 우선한다고 내세우는 거죠. 외부 서버로 막 보내는 게 아니라 물론 사용자가 이런 데이터 활용을 원하지 않으면 기능을 끌 수도 있고요. 기록 안 남기는 시크릿 모드도 제공해서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아틀라스는 모델 학습 데이터 미사용 원칙을 딱 내세우고 코멧은 로컬 분석을 통한 개인화를 추구하되 사용자한테 통제권을 주는 방식, 둘 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긴 하는데 강조점이 다르군요. 당신은 어떤 방식이 더 신뢰가 가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AI 기록들한테 브라우저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전략적 데이터 플라이휠 개념하고 연결되거든요. 데이터 플라이휠이요? 네, 사용자가 브라우저랑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방대한 데이터가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더 나은 기능을 개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AI 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각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런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하고 사용자 신뢰 확보 사이에서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멧과 아틀라스, 이 두 신흥 강자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웹 생태계의 그 절대 강자죠? 구글. 구글은 이 도전에 어떻게 응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구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자신들의 강력한 AI 모델 제미나이를 핵심 제품인 크롬 브라우저에 아주 공격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롬 사용자들은 웹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하고 답을 받거나 클릭 한 번으로 페이지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크롬에도 이미 들어가 있군요. 네, 심지어 주소창에 @gemini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AI랑 대화하면서 검색하는 AI 모드 같은 기능도 도입됐어요. 와, 구글도 결국 코멧이나 아틀라스처럼 그 에이전트 기능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겠죠? 당연합니다. 구글 역시 공식적으로 크롬에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글은 자신들의 진짜 강점, 개발자 생태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생태계요? 네, 개발자들한테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쓸 수 있는 AI 관련 API, 예를 들면 요약 API나 프롬프트 API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요. AI 브라우저 챌린지 같은 행사도 열어서 외부 개발자들이 크롬 기반의 혁신적인 AI 기능을 막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판을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능 경쟁을 넘어서 AI 시대에도 웹 인터페이스의 주도권을 자기네 생태계 안에서 계속 유지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역시 구글답네요.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능으로 막 도전장을 내미니까 기존 강자는 자기의 그 막강한 생태계와 기술력으로 응수하면서 방어하는 그런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구글의 본격적인 참전은 앞으로 AI 에이전트 기능이 그냥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미래 브라우저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거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과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더 큰 의미는 뭘까요? 아까 퍼플렉시티가 탐색에서 사고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셨는데 네, 내비게이션 투 커그니션.
이 표현이 브라우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함축하고 있어요. 과거의 브라우저가 단순히 정보를 찾아서 여기저기 탐색, 내비게이션하는 도구였다면 이제 AI 브라우저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사용자의 사고, 커그니션 과정을 실시간으로 돕는 뭐랄까 인지 보조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지보조 도구요? 네, 마치 예전에는 도서관 서가 사이를 막 헤매면서 직접 책을 찾았다면 탐색, 이제는 지식이 풍부한 사서한테 이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이랑 서로 다른 관점들을 좀 알려줘 라고 요청하는 것, 사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탐색 도구에서 사고 보조 도구로의 진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브라우저 경쟁을 전문가들은 에이전틱 컴퓨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으로 본다고요? 정확합니다. 에이전틱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핵실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목표를 딱 설정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들, 웹사이트나 앱 같은 걸 사용해서 작업을 완료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의미해요.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AI 브라우저 경쟁은 바로 이 에이전틱 컴퓨팅 시대의 핵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당신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이걸 둘러싼 초기 패권 다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브라우저가 그 최전선에 있는 셈이고요. 와,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웹에 정보를 올리는 방식,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겠군요. 기존의 그 SEO 전략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가 웹페이지 내용을 직접 분석하고 구조 파악하고 핵심 정보 요약해서 사용자한테 바로 딱 제공해버리면 단순히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 상위의 내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기존의 검색 엔진 최적화 SEO 전략의 획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AI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공해버리니까요. 그럼 컨텐츠 제작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이 바로 AEI, 즉 AI 경험 최적화, AI Experience Optimization입니다. AEI요? 네. 이게 뭐냐면 컨텐츠를 만들 때 그냥 사람 눈에 보기 좋게만 만드는 걸 넘어서 AI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컨텐츠를 구조화하고 제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아, AI를 위한 최적화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명확한 정보 계층 구조를 사용하고 핵심 데이터를 표나 리스트 같은 구조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컨텐츠의 목적과 핵심 주장을 명료하게 기술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웹에 글을 쓰시거나 상품을 팔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AI 브라우저가 가져올 변화의 큰 그림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자 입장에서 핵심적인 이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도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뭘까요?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이메일 작성이나 온라인 양식 채우기, 쇼핑 비교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준다는 점이죠. 네, 시간 절약. 네, 이를 통해서 당신은 절약된 시간과 그 정신적 에너지를 좀 더 창의적이거나 복잡한 문제 해결 혹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는 것, 이게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생산성 향상. 정말 매력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에는 좀 주의할 점이나 넘어야 할 과제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현재 AI 기술의 가장 큰 한계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게 바로 그 환각 현상, 헐루시네이션의 가능성입니다. 아, 환각 현상. 네, AI가 때로는 없는 사실이나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오류를 말하는 건데요. AI 브라우저가 요약해주거나 답변해주는 정보가 항상 100%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네, 따라서 아무리 편리한 도구가 등장하더라도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중요한 정보는 교차 확인하는 자세, 이게 여전히, 아니 어쩌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퍼플렉시티 코멧과 오픈AI 챗GPT 아틀라스 이 두 대표적인 AI 브라우저의 특징과 지향점 또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여기에 대응하는 구글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브라우저가 이제 단순한 정보 접근 창구를 넘어서 AI를 통해 우리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자동화하는 에이전틱 컴퓨팅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에 따라 컨텐츠 제작 방식도 AI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웹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이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이 점점 더 발전해서 온라인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고 여행을 예약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편리하긴 한데요. 그렇죠. 이건 분명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겠지만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또 내가 직접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겁니다. AI가 당신의 이름으로 완료한 작업의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요? 정말 다음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AI 브라우저 정말 멋져요. 네. 미래 오방해봐요. 다 같이 사용해봐요.